안녕하십니까. 하미남 뉴스 진행자 하미남 신윤석입니다. 하미남은 하남에 미친 남자 줄임말이고요. 오늘 하미남의 돌직구 한마디. 제목은 경기도의원 제3선거구 2022년 선거 결과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경기도의원에 대해서 1선거구, 2선거구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고 향후 전망도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남시에는 선거구가 3개입니다. 제1, 제2, 제3 경기도 아마 다음번 선거에는 4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2022년에는 3개였습니다. 세 번째 선거구 선거구에 동은 2개가 있습니다. 미사 1동, 미사 2동. 미사 강변도시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신도시죠. 신도시, 미사 신도시의 1동, 2동. 미사 쪽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제2선거구. 기존의 하남시 원도심에 비해서 아파트촌이고요. 원도심에 비해서 살고 있는 연령대가 좀 현저히 적죠. 특별한 지역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명의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미사 1동, 2동, 제3선거구에 경기도의원 후보는 2명이 나오게 됩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는 현재 당선이 되신 분인데 오지훈 후보가 나오게 되는데 오지훈 후보는 그 전에 같은 지역구에서 시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의원 4년을 하고 이번에는 도의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천을 받으신 분입니다. 반대로 이제 반대라는 표현도 이제 적절하지 않지만 하여간 국민의힘에서 또 공천을 받으신 분이 계시죠. 공천 받으신 분은 현영석 후보. 그 전에 경책에 이렇게 했던 분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영석 도의원 후보, 그 다음에 오지훈 후보 2명이 후보로 나오게 됐고 1대1의 승부였습니다. 역시 제3당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천 과정을 놓고 보면 내부적으로 정당별로는 여러 가지 경쟁을 했든지 여러 가지는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경선은 없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선 없이 정당에서 단독 공천으로 오지훈 후보, 물론 우회 국조는 있었습니다만 오지훈 후보, 경선 없이 현영석 후보 2명이 됐었고요. 현영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오지훈 후보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었고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특이사항은 그 당시에 현영석 도의원 후보가 나는 세비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경기도 돈으로 받는 세비를 전부 다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업가답게 나는 그럼 봉사직을 하겠다. 상당히 신선한 이야기로 들려왔고 열심히 선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선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선거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지훈 후보 2812표, 국민의힘 현영석 후보 19,527표. 그래서 이제 표 차이가 1000표 조금 이상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지훈 후보가 당선이 됐고 지금 경기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약간 의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표 차이가 너무 작다라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과 오지훈 후보가 좀 맞는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사실 좀 표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적게 났습니다. 그래서 세비를 안 받는 게 먹혔다는 얘기도 있고 사업가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죠. 그리고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3년이 넘어서
2026년 6월 3일이면 새로운 경기도의원을 선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향후 전망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 지역구 조정을 하남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미사 지역은 지역구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나의 돈 가지고 도의원을 뽑을 수 있는 인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 조정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사 그 1동, 2동은 분리가 될까 봤지만, 하여간 그 지역구의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주요 지역은 미사 지역이기 때문에 미사 지역에서 그 도의원 선거를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정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명이 공천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1대1 싸움이 구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당이 될 것이냐, 여기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방송할 때하고 달라진 것,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사면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재개합니다. 지방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조국혁신당에서 지난번에 이제 호남 지역에는 기초의원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공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뭐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제3당 중에 조국혁신당에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초의원은 그거보다 확률이 더 높겠지만, 광역의원 같은 경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3당이든 4당이든 개혁신당도 한 번쯤 그 후보를 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1대1 승부는 아닐 것 같고요. 뭐 개혁신당이나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해서 3명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가 나올 것이냐,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예상을 하겠지만, 누가 나오느냐, 누가 후보가 되느냐, 이건 경선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도의원을 하고 싶은 사람분들을 다 끄집어내고, 국민의힘에 도의원 하고 싶은 분들을 다 끄집어내고, 제3당도 다 끄집어내서 누가 누구랑 친하다, 누가 중앙정치인이랑 친하다, 누가 뭐 하다, 누가 뭐 했다, 이런 그런 거 말고, 시민과 당원들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됐으면 좋겠다, 깨끗하고 클리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자, 두 번째, 경선을 하고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경기도원을 뽑는 데 있어서, 경선이든 본선이든 간에 정당, 지역, 또 학력, 경력, 뭐 누구랑 친하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떻든 객관적으로 어떤 인연에 의한 것들, 요소 말고 다른 요소로 선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난번에 의정활동은 주제치고 하남시의 예산을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위원회에 선택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예를 들면 교육 분야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또 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숫자에 강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강하신 분, 이런 분들을 뽑아야지. 어느 당의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을 했다, 내가 광화문에 많이 가가지고 했다, 내가 여의도에서 뭐 활동을 많이 했다, 내가 중앙정치인과 누구누구 친하다, 그 중앙정치인하고 뭐 연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경기도의회에 가서, 이런 위원회에 가서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다른 시도,
또 말씀드리지만 뭐 양평이 됐든 남양주가 됐든 광주가 됐든 저쪽으로 갔든 일산이 됐든 성남이 됐든 경기도의 31개 시도의 도의원들과 경쟁해서 하남시에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가지고 오겠다고 가져올 수 있는 분, 그런 학력, 그런 경력, 그런 비전,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섣부르게 국회의원 흉내내가지고 뭐 정권을 타도하겠다느니 뭐 이런 사람, 아 나는 정권을 바로 세우겠다. 뭘 경기도 의원이 그걸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건 국회의원이 하든지 다른 분들이 하라고 그러고, 경기도 의원은 그런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들 말고 좀 하남 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옆에 인접도시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예산을 더 끌어오겠다라고 할 수 있는 후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직성과 가지고 있는 후보, 약점이 없는 후보, 이런 분들을 검증해서 선발할 수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부터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도의원을 했던 분이라면, 시의원을 했던 분이라면 그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실적들도 한번 따져보고, 뭐 공약 대비해서 뭐가 됐는지도 한번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그냥 말만 했는지,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토의도 하게 하고, 뭐 서로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뭐 자기들끼리 떠들지만 서로 맞짱 토론도 한번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지금부터 갖춰졌으면 좋을 것 같다. 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남시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산도 1조 이렇게 되는데, 그 예산이 하남시에 한정된 예산인데 경기도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있죠. 국회의원은 더 많겠지만 뭐 특조금을 가져오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에서 31개 시도 도의원들과 경쟁을 해서, 총 몇 명이죠? 78명이니까 156명인가요? 156명 중에 3명, 4명밖에 안 되니까 일당 100으로 내가 성남보다 더 예산을 많이 끌어오겠다, 내가 광주보다 더 많이 끌어오겠다, 내가 일산보다 더 많이 끌어오겠다, 예를 들면 뭐 그런 포부도 밝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성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4년 동안, 임기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남시가 요만큼이라도 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전도 없이 돼가지고 하남에서 전화 오면 수원 있다 그러고, 수원 도의회에서 야 어딨냐 그러면은 하남에 있다 그러고, 시시 피해 다니면서 자기 이권만 따지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 많이 보고 돌아다니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정치적인 활동만 하는 그런 도의원이 아니고, 정말 하남시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남시에 요만큼이라도 더 기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하남시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남에 미친 남자, 요즘은 하남 이기주의라고도 하는데, 다음번 경기도의원 후보에서 뭐 1지역구, 2지역구, 3지역구, 이게 3개가 되든 4개 되든 이런 것들이 다 떠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남시에 단 요만큼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감사하고 해서 가장 일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남시 경기도의원 1선거구, 2선거구, 3선거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좋겠다, 어떤 게 좋겠다,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분석하고 생각하고, 또는 제 힘이 모자라면 전문가를 모셔서, 아니면 같이 얘기했으면 분을 모셔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